이 유단자끼리는 딱 알거든요.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느낌이 아는데 박태준 선수는 대단했습니다. 8년간 남자 태권도의 노 골드. 이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사실 8년간 좀 상했었는데 그걸 깨면서 대한민국의 조국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체급으로서도 새 역사를 쓴 금빛 발차기란 평가가 나옵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함께 보시죠. 자,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굉장히 가벼운 경량급이죠. 결승전에서 우리 박태준 선수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가대표와 결승에서 만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세계 랭킹 1위를 박태준이 꺾고 올라간 경기여서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분석도 많았었습니다. 한국 남자 태권도 16년 만에 금메달, 58kg급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최동호 평론가님, 박태준 선수의 몸 상태랄까요? 저도 이 쭉 8강부터 경기를 다시 봤는데 굉장히 몸이 가볍고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기량이 물올랐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태권도 천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간 이 종주국으로서 남자 태권도가 금메달이 좀 안 나왔었잖아요. 좀 안타까웠는데 그 침묵을 박태준이 깨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죠. 앞서서 8년 만에 태권도에서 나온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 말씀드리면 정말이야? 되묻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권도, 남자 태권도에서는 올림픽에서 16년 만에 가지고 온 금메달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죠. 태권도는 8년 만에 금메달이고 이 남자 태권도에서는 16년 만에 금메달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새벽에 중계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감탄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마음 편하게 보셨습니다. 이길 것 같다. 충분히 감지를 하셨죠. 그만큼 이제 기량 차이가 많이 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와, 빠르네, 우와, 대단하네, 발차기 기술,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많이 보셨거든요. 태권도도 다른 체급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58kg급 가장 가벼운 종목인데요. 이 가벼운 종목 선수들의 경기가 더욱더 화려합니다. 박태준 선수는 거의 날아다니던데요. 그렇죠.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맞죠. 이 발차기나 아니면은 이 중량급은 워낙 이 체급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한 방으로 승부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경량급 선수, 박태준 선수 같은 체급의 이 선수들은 빠른 스텝과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는 어떤 순간적인 공격, 그리고 발차기 기술 자체가 이 몸통이 아니라 이 머리를 노리는 화려한 기술이었죠. 오늘 새벽에 경기 보셨던 분들은 우와, 재밌네, 이런 감탄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 박태준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이 뒤돌려차기 있지 않습니까? 예. 공중에서 뒤돌려 차면서 상대의 턱 부분을 박태준 선수의 왼발 바닥인 것 같은데 왼발 바닥이 정확하게 가격하는 그 기술이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기술이지만 특히나 박태준이 잘하는 기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숟가락을 얻는 것은 아니고 태권도를 오래 했던 이 검은띠 유단자로서 저 기술이 얼마나 빠르고 훈련을 많이 해야만 가능한 기술인지를 직감적으로 좀 아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평론가님?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한테 듣는 공통적인 얘기 또 들었습니다. 태권도 나도 했는데 이 얘기 모든 분들이 다 하시죠. 이 축구 A매치 경기 나오면 그 다음날 축구는 내가 아는데 말이야. 전부 다 축구 전문가 되는 거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 화려한 공중 발차, 뒤돌아 발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는데 이게 쉽게 보기는 힘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이나 훈련할 때는 혼자 상태에서 이 가능은 하지만 이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큰 기술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반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좀 더 안정적이고 확률 높게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큰 기술이 아니라 포인트를 따낼 수 있는 작고 정확한 기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문대성의 이 뒤돌아차기 한 방으로 우리가 열광했던 것처럼 박태준 선수의 공중 뛰어 올라서 뒤돌아차는 이런 기술들은 이 태권도이긴 하지만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는 보기 힘든 기술을 우리가 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대한민국 남자 다 하는 얘기를 앵커가 한번 꺼냈습니다. 그만큼 이 태권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존심과 같은 거고 우리가 이 종주국이다. 올림픽의 어떤 특정 종목의 종주국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 종주국 종목에서 박태준이 금메달을 땄으니 어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1단이 아니라 검은띠 3단이라 어디 가서 하도 이런 정도 얘기를 해도 된다고 국기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국기원에서. 박태준 선수는 특히나 생애 첫 올림픽 도전에 메달까지 따서 이번 승리가 더욱더 값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파리행 티켓을 거머쥔 박태준 세계 랭킹 5위였는데 장준 선수 세계 랭킹 3위를 꺾고서 파리 티켓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나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 6전 6패. 특히나 장준 선수는 도쿄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예요. 박태준 선수, 항저우에서 안세영 선수가 천적 천이페이를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경기 후 소감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태준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 첫 출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살이에요. 네. 아직 이제 막 피어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반가운 점은 이번에 이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 가운데 10대 그리고 20대 초반 이 어린 선수들이 막 등장했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데 네. 장준 선수도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58kg급의 터줏대감은 앞서 보신 정준 선수였습니다. 예. 지난번 직전 대회인 도쿄올림픽에 출전했고요. 국내 대회에서도 비교 경쟁력을 정준 선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태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준 선수가 좀 은퇴하고 나면 장준 선수. 장준 선수가 은퇴하고 나면은 차례가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안세영 선수가 천이페이 선수 이기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가 바로 높은 산처럼 높은 벽처럼 느껴졌던 이 경쟁자를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6전 7기 끝에 올림픽 티켓을 가져오게 됐는데 마지막 이 대표 선발전에서 장준 선수를 2대 0, 3전을 겨뤄서 먼저 2승을 따내야 되는 대표 선발전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예. 극적으로 파리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게 됐죠. 대단합니다. 박태준 선수가 이 세계 랭킹 1위 준결승에서 모하메드 칼릴 젠두비 선수를 꺾었을 때 사실은 많은 이 태권도인들은 환호했었거든요. 굉장히 신장 차이도 났었고 박태준 선수에 비해서 더 네임드 선수였잖아요. 근데 박태준의 실력으로 세계 랭킹 1위를 딱 꺾고 촥촥촥 올라가니까 박태준이 굉장히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4체급에 출전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종주국이면서 이 올림픽 출전에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메달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4체급만 출전했는데 그중에 이 태권도인들이 금메달 후보로 뽑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박태준 선수였어요. 그렇군요. 2체급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계 무대에 알려지지 않은 선수이기도 하고 박태준 선수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달이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 결승전은 사실은 준결승전이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세계 랭킹 1위 꺾었던 이 준결승전이 실질적인 결승전이었고요. 그만큼 더 준결승전을 통과하면서 결승전에서는 기량 차이가 많이 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편안하게란 말은 조금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쉽게 결승전을 마무리 짓고 기권승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이 결승전에서 마고메도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포기했지만 부상도 한 이유였겠고요. 기량 차이를 실감했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말이죠. 안영환 의원님. 네. 태권도의 이 끝에 도가 붙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이 무술을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신을 가다듬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거든요. 그 모습을 박태준 선수가 보여줬던 장면들이 좀 많은데 네. 부상당한 상대 선수를 시상식에서 부축하면서 등장을 해서 이 전 세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박수를 보냈어요. 네. 이게 그 태권도 도정신 아니겠습니까? 매너? 그렇죠. 우리 동양의 무술들은 다 합기도, 유도, 도자가 붙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스포츠입니다. 우리 역시 스포츠맨십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부상당한 선수를 시상대에 같이 안고 갔다든지
먼저 넘어진 선수를 껴안은 다음에 선수가 그러니까 진 선수로 퇴장한 다음에 태극기를 들고 뭐 환호를 했다든지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성숙된 나이가 올해 20살이에요. 예. 20살에 비하면 굉장히 성숙된 정말 태권도 종주국 출신다운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16년 만에 금메달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웃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전 세계에 지금 확대돼 가지고 이제 수준이 평준화됐구나.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그런데 그럼요. 우리는 금메달을 못 땄다는 것은 좀 슬픈 일인데 어찌됐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20살 저는 우리 박태준 선수가 윙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귀여웠어요. 예. 신세대다운 모습,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도 참 세련됐다. 정말 아름다운 청년 박태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어찌됐든 나머지 우리 태권도 선수들도 더 좋은 소식을 보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바로 그건데 지금 요 윙크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별명이 그래서 이 올림픽을 보고 있는 세계인들 사이에서 김유정 의원님 별명이 박태준의 별명이 윙크보이예요. 네. 그래서 깜찍하게 이렇게 윙크를 잘한다. 이 말은 긴장했지만 그 긴장함을 드러내지 않고 예전에 우리 올림픽 나갔던 선배 올림픽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막 조국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헝그리 정신이었다면 박태준이나 신유빈이나 뭐 여러 신세대 선수들은 윙크도 하고 뭐 셀카도 찍고 이런 모습들을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세계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것 같아요. 뭐 사격의 김혜진아. 예.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정말 즐기면서 예. 좋아하는 이 스포츠를 하고 있구나. 또 진정한 스포츠맨십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는 이들이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박태준 선수나 신유빈 선수가 2004년생 동갑이에요. 아. 이 20살 MZ 세대들의 이 재기 발랄함이 굉장히 아주 그 에너지를 돌게 하던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방금 박태준 선수도 그 상대 선수 부축도 하고 또 그 다가가서 위로도 하고 이제 이랬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신유빈 선수도 그 개인전 준결승 할 때 일본 선수가 승리했는데 가서 정말 쿨하게 축하해주고 인터뷰할 때도 나보다 실력이 월등했다. 저 정도 위치 실력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지 내가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의젓하고 의연한 모습에 저희가 그러게요. 감동을 했거든요. 사실 한일전 끝나고 나면 그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과거에 많았었고 그런데 의연하게 또 의젓하게 본인의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가서 축하하고 오히려 예. 일본 선수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MZ 세대 이 선수들이 올림픽을 좀 더 신선하고 즐겁게 네. 세계 국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박태준 선수가 유명해진 건 이번에 윙크가 이 억지스럽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이 윙크라는 것은 사실 동양권 문화에서는 그간에 좀 다소 어색했어요. 윙크하면은 눈에 뭐 들어갔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지. 뭐하냐? 뭐하냐? 눈 아파? 이랬지. 윙크. 근데 외국에서는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조금 이제 공부하고 왔긴 합니다만 서구권에서는 이 윙크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동성끼리도 뭐 이런 윙크가 자연스러운데 박태준은 윙크가 자연스러웠다. 질문 같지 않습니까? 평소에 많이 해봤거나 네.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네. 그 장면이. 그래서 평상시에도 뭐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기뻤을 때 자연스럽게 많이 해봤던 재치가 넘치는 선수 같아요. 네, 그런 것 뭔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의 윙크는 아니었고.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에 결승에 올라간 상대국 선수가 허벅지 부상 때문에 허벅지를 붙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박태준에게 등을 보였는데 이 태권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 연속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기술이 들어가면 중간에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 성춘 부회장님 상대 선수가 허벅지를 붙잡고 등을 돌리면서 쓰러지는 순간에 박태준 선수의 이 발차기 기술이 들어가면서 상대 선수가 그 발에 맞고 내동댕이 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현장에 있던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박태준 선수가 좀 마음고생하겠다라는 걸 싶었는데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선수가 포기하기 직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그 선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감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장면이 딱 연출됐을 때는 혹시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차기가 나갈 때 그 멈추는 게 오히려 그 선수에게 부상이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저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을 했었는데 몇 단이십니까? 안타깝게 제가 한 달 하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1단입니까? 한 달 하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한 달이요? 예. 그래서 태권도 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회장님. 노란띠 시작을 했대. 원래가 노란띠에서 멈췄는데 하얀 띠죠, 하얀 아무튼 띠. 발차기 하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정도, 아니 노란띠까지는 노란띠. 아무튼 가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경기적 전체가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미 박태준 선수가 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좀 그런 거는 보기 좋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시상대에서 그거를 좀 다 만회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축하고 그쵸. 끝까지 부축하는.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더 역시 스포츠맨십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저는 그 한국 태권도 남자 태권도의 16년 만에 금메달도 있지만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그 태권도의 부활을 알리는 것 같았다. 왜냐면은 사실 태권도가 좀 점수 측정 이런 걸로 바뀌면서 좀 재미가 없어졌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박태준 선수가 날아다니니까 예.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아마도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은 태권도가 역시 이렇게 재밌던 스포츠였구나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그 한국 태권도의 부활도 있지만 태권도의 재미도 부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메달 확정 짓기 전에 상대 선수가 쓰러져 있으니까 들것을 흘려 나왔거든요. 들것을 불어달라. 박태준이 가서 꼭 껴안고 이게 위로해주는 모습이 잠깐 잡혔었거든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경기할 때는 적이지만 경기가 끝난 순간에는 사실은 태권도를 하는 동료라고 박태준이 상대 선수를 생각해 왔구나라는 마음도 느껴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기분 좋은 태권도 금빛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앵커가 이제 태권도를 오래 해서 태권도 소식만 나오면 이게 약간 좀 흥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검은띠들끼리는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를.